동네에 무슨 놈은 끓이 죽을지를 서로가 저는 뭐지만 사물놀이 외국에 팔아먹기도 해. 모든 물자가 부족하기만 한 섬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 물이 안 나, 이 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신경전. 생기는 다 올리기도 하고 그래. 거기에 다 올리기도 해. 사사건건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이것도 요리 태어났다고 또 뭔가 문제거리를 만들겠지.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뒤덮인 섬. 밑에 있는 아도 다 묻어 시원찮아. 나 이거 내가 가지고 남의 집에 왜 들어?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가시라. 남해의 작고 아름다운 섬을 뒤덮은 갈등. 이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객선을 타고 남쪽으로 한창 달리다 보면 닿을 수 있는 남해바다의 아주 작은 섬. 몇 가구 살지 않는 규모가 작은 섬이지만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매년 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수십만 명. 그 연령층도 기호도 다양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섬을 한 바퀴 삥 돌면은 너무 이뻐요, 아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섬. 관광객도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환경과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푸른 바다와 어우러지는 신비로운 기암괴석과 더불어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어 누구나 한 번은 가봐야 할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섬마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입구에서 장사를 하는 해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얘는 다 큰 소라인 거죠. 낙타 소라, 이거는 꿀소라. 40년? 여기 고향이시겠네요. 옛날은 더 좋았어요? 옛날에 손님 안 올 때는 네. 한집 식구처럼 그랬어요. 한집 식구처럼? 그때는 마음 편하게 돈은 조금 작게 벌어져도 마음 편하게 그게 오히려 제일 좋았지. 안 바쁘고. 섬으로 여객선이 아닌 배 한 대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물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 물이 안 나, 이 섬에는. 그러니까 생활용수가 없어. 그래서 생활용수를 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야.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육지에서부터 급수선에 가득 담아온 물입니다. 이 물은 마을 주민들이 당분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섬에서는 물이 귀해서 이 물이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시발도 좀 올라가지. 막 싸우든가 말든가 좀 뛰어들어. 그런데 이 물이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 섬에서는 언제 바닥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씩 아끼고 아껴 써야 합니다. 여기 물이 귀한 게 물을 아껴 써야지. 시내처럼 많이 쓰면 안 돼. 서로 아껴 써야 되지. 물을 길러가 사용해야 되는 상황. 집 여기저기에도 물을 가득 담아놓은 통들이 눈에 띕니다. 먹는다. 어머니 지금 이거 무슨 물이에요? 빗물. 한 방울의 빗물도 그냥 땅으로 보낼 수 없는 귀한 겁니다. 언제나 비가 오면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냥 이게 물 내려올 때 받쳐놓고 갔다 오니까 많이 받아줬네. 이거 내려올 되겠다. 물 때. 섬 생활의 지혜는 이렇게 모으고 지극히 아끼는 겁니다. 언제나 아주 소량의 물만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그게 세수 다 하신 거예요? 세수에 갖다 하지 말라 많이 하고. 세수 물 많아도 아껴줘야 된다.
섬에서 평생을 산 할머니는 물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물 한 바가지로 3가지 일을 한 번에 끝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 해녀 할머니들은 오늘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살아있는 해산물은 바닷속에 있을 때 제일 싱싱할 터. 이 바닷물처럼 사람들이 쓸 물도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급수선이 전날 들어와 가득 채워졌던 물탱크를 한 주민이 살펴봅니다. 그런데 물탱크가 비어있는 상황. 물이 하루 만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지금 물이 없네? 물을 싣고 와가 저장해 놓으면 마을 사람들은 물을 펌프로 올리가 먹는데 이렇게인가 펜션이 싣고 왔는데 펜션이 다 올리지도 하도 그냥 다시 싣고 와야 돼. 주민들은 물에 예민해져 있습니다. 계세요. 저 물이 가져오면은 80% 펜션에 씁니다. 주민들이 없어갖고 와가지고 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안 쓰고 쫙 땡겨버리면 저 펜션 올라갑니다. 쇠파이 갖다 줘봐야 장사하는데 목적을 쓴다는 거예요.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른 주민들이 사용할 물을 남겨주지 않고 모두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어찌된 일일까요? 펜션 운영을 위해 이 섬에 들어온 사람들과 원래 살던 주민들은 물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섬 마을을 갈라놓은 물과의 전쟁. 마다 다 밑에 지하에 탱크가 있어요. 위에도 탱크 굉장히 큰 게 한 적어놓은 300톤 정도 돼요. 물 사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펜션마다 물탱크는 필수입니다. 공동으로 쓰기로 한 물이 이 물탱크로 옮겨지는 것에 주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물 좀 올려 쓰려고 올렸어요. 좀 끄라 나중에 이랬더니만은 지도 깜빡 나도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밤새 떠오르다 보니까 다 뽑아 올려진 거예요.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다라면 인정한다니까. 이번 일은 순전히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보여줄 것이 있답니다.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거예요. 펜션 하면서 여태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물을 아껴야 되고 무분별하게 그리 안 씁니다. 자기네들은 어떻게 얘기하든 남들은 어떻게 얘기하든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대한 물을 아껴 쓰기 위해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시선이 억울하기만 할 뿐이라는데요. 이주민과 원주민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 그냥 오해인 걸까요? 저희가 그 전 이장님 좀 만나뵈려고 하는데 전 이장님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전 이장입니다. 예. 아, 전 이장님이세요? 예, 예. 그도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 합니다. 그를 따라간 곳에 커다란 물탱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 식수 탱크 저장고 거기에도 물을 꽉 채워놓고 그냥 불안하니까 무조건 다 채워놨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물만이라도 남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몇 차례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다 빼가 버리니까 도끼로 그 호수를 깨버렸어요. 전 이장이 물탱크 밸브를 파손하자 이주민 쪽에서는 전 이장을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불편 사항이 있으면 이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해소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소해야 되는 거 맞죠? 안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써야 될까요? 있는 물이니까. 뽑아서 기분 나쁘다 얘기가 왜 아니고 왜 손대는 얘기입니다. 마실 물은 모두 사 먹어야 하는 상황. 여객선이 들어올 때마다 물도 함께 들어옵니다. 물을 확보하는 일은 생활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저걸로는 방문이 없이 좀 모자라지. 먹는 거는 이렇게 대체로. 이처럼 귀하고 귀한 물. 식수야 각자 사 먹는다지만 생활용수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집집마다 물탱크가 필수인 섬생활. 누군가가 많이 쓰면 다른 사람은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물탱크 이거 하고 또 위에 거는 2개 다 잔뜩 차 있고. 물 때문에 불거진 팽팽한 신경전.
섬은 늘 예민해져 있습니다. 늦은 밤 주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낮엔 생업에 바쁘기에 모이는 건 저녁 때입니다. 펜션을 운영하는 이주민에 대한 응어리들을 하나씩 품고 있는 원주민들. 갈등은 물뿐이 아니랍니다. 꽃길만 설지도 폭행이라고 뭐 사람 이 가슴 다 폭행이라 해가지고 뭐 벌금 냈다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이 아닌 줄 알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고발이 돼가지고 우리가 당한 거지 마이. 펜션들이 이건 때문에 이 생긴 문제가 고스란히 저희 원주민한테 피해가 다 온 거잖아요. 뭘 잘못했죠? 원주민이. 한편 마을의 또 다른 집에서는 이주민들이 모입니다. 이주민들 또한 원주민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법 건축물하고 어촌계하고 뭐 하는데 그거의 온상이 펜션 쪽이다 딱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도대체 나 이해를 내 스스로가 몇 년 됐어 지금. 몇 년 됐는데 한 지금 6, 7년 됐을걸? 저 밑에 있는 아도 다 시원찮아. 시원찮아. 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쪽빛 바다와 그림 같은 풍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섬이 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섬엔 사실 몇 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작은 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름다운 섬을 보기 위해 방문한 관광객들.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섬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쓰레기 또한 섬에 넘쳐나고 있는 상황. 이 쓰레기를 둘러싸고도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먹으니까 그게 버리는 거지. 아무만 모르겠거든. 배 버린 것도 많아요. 통에 담아놓고 가고 하는 사람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 방송해갖고 대서 가져온 쓰레기 다 가져가라고 육지 쓰레기 음식 안 생겨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이용객이 많은 펜션. 이 문제는 펜션을 운영하는 이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전에 쓰레기는 어떻게 태웠느냐. 우리 펜션 하는 사람들이 다 모아서 거기서 태웠다고. 근데 이석재가 이장이 되면서 저것도 못 태우게 하는 거야. 웬만한 거 소각시켜야 돼. 왜냐면 쓰레기가 원체 많이 나오니까. 펜션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를 섬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쓰레기 가득 채웠죠. 불 피우고 있으면서 차로 가서 그냥 들어붙는 거예요.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웅덩이를 파놓고 소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소각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가져왔고 이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쓰레기 소각을 펜션에서 밤만 되면 차로 한 3트럭씩 이렇게 태웠어요. 이나물질을. 그냥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일방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했다던 곳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부터요. 폐자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묻지가 있고요. 여기는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자리입니다. 태우고 포크레인과 지금 덮었고.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이 됐던 쓰레기 소각 문제는 결국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각이 불가능해진 이주민은 이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리 태어났다고 또 뭔가 문제거리를 만들겠지. 소각을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기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어놓은 거예요. 그래 쓰레기 아지선이 오면 이렇게 보내는데 사실 보기 싫죠. 보기 싫어도 뭐 이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매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도. 사사건건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고소고발이 계속 오가게 된 섬.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은 깊게 패였습니다. 진정하고 고소고발하면 떼끌다. 그래서 머리가 서로가 보면 좀 가비하면 좋는데 물도 나눠 쓰고 이러면 되는데 지들끼리 생각하는데
서로 요구하는 것 가지고 서로 어쩌는 거야. 처음부터 섬이 시끄러웠던 건 아닙니다. 원래 평화롭던 마을에 갈등의 단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89년도 8월 19일인가 이때 독도가 외지인한테 남몰래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35가구 정도가 어업으로 생계를 이었던 섬. 그런데 땅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전환기를 맞게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 때 당시에 본인의 당대까지는 살아도 된다는 조건을 제시를 해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팔아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섬 대부분의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섬 전체 92%를 가진 회사를 내가 인수하게 돼서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고 후회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진탕부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섬에 펜션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살던 집을 내어주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했던 할머니가 있습니다. 생계는 건어물을 팔아 이어갑니다. 혼다이가 미역 털고 김 털고 밑바라 전부 이런 거 안 팔. 소송을 해봤지만 각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내줘야 된다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서울 사람들 살 적에는 우리 평생 살아보고 팔았는데 그 집에 내 사다 여기 올라오자 내가 얼마나 서운해가지고 나만 이리 올라왔지. 다른 사람 그 집에 그냥 다 산다. 할머니는 처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게 억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도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전을 좀 해달라. 거리 상황은 조금 멀지만 더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해달라.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소를 제기해서 소송에서 딱 지니까 제일 못된 집, 제일 아픈 집으로 내가 돌려보냈어요. 사실이니까. 그 1년을 그렇게 손실을 입혔는데. 이 섬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다는 또 다른 이주민을 만났습니다. 펜션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이분도 원주민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법건축물 마을 자체에서 해와도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벌금 700몇십만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 손으로 불법된 건 다 잘라버렸어. 이제 보일러실 하나 남아있는 그거 70만 원 해마다 부과되는 거니까. 힘든 건 서로 뭐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거의 감시하는 수준이라는 것.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감정의 골은 깊기만 합니다. 마을 분들하고는 이렇게 말이나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내세요? 아예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죠. 원주민의 입장은 어떨까요? 해녀분들이 돼가지고 자기가 밑에 해녀를 해서 잡아 물건을 시내 가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내가 잡은 물건을 내 자리에서 파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덮고 이러니까 이렇게 그늘막 치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불법으로 고발을 당했다는 해녀 할머니들의 좌판. 할머니들은 생계 때문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월급을 한 번 낸 적도 있고 판사 앞에 불려간 적도 있고. 법정에요? 네. 벌금은 한 얼마 정도 내요? 벌금 제일 작은 게 50만 원이요. 알고 보면 장골들이래. 그러니까 뭐 다르더라고. 누가 없는 사람이 불법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하지만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먼저 해녀들 장사하는 데가 꼭 투벌이거든요. 그게. 아니 세상에 우리 주민들 배올리는 데다 대고 거기다가 철구점을 세워가지고 어촌계장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장사를 하고 어촌계 아니 비어촌계원들은 배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서 내가 이제 민원을 넣고. 이주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원주민에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안 태어나면 다 외지인. 펜션 하는 사람은 주민이 아닙니다. 여기 12년 동안 살았고 이장도 했는데 저희가 추출해서 이장했어요.
이사했는데 어촌계 들어가면 안 된대요. 진짜 이주민의 말처럼 어촌계에서 이주민을 차별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걸까요? 정관에는 그 고소고발하면 안 되고요. 어촌계 화합과 단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조건 제명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는 겁니다. 5년. 유예지는 5년간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화합을 잘하는지 보는 숙련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기다려 볼 테니까 들어오라 그랬죠.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어촌계의 수익입니다. 천사에서 4%를 받았어요. 그게 억대가 넘어요. 2개의 여객선 회사가 섬으로 들어오는데 이 2개 회사에서 수익금 일부를 어촌계에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생산해가지고 공동으로 출하를 해서 버려서 나누는 게 어촌계의 수익이지 관광 오시는 분이 어촌계에 받아들어오니까 아니죠. 요 마을하고 섬을 보러 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을 거죠. 하지만 어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배 접안 시설 등 관리 비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1년에 경비를 6천만 원씩 써야 되니까 여객선 접안 시설도 만들어서 돈도 받고 공적인 일을 가지고 개인이 계속 법원에 물려다니고 하니까 그럼 마을 어촌계 회의를 해서 자 그러면 저 돈 받지 맙시다 그냥. 마을에 돈을 지급했던 선사를 찾아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기업들은 1년에 한 5천만씩 주거든요. 내가 잘했니 이래서 싸움 가기 때문에 한 여당하고 야당이라 생각하면 되는 게 시에서는 이 섬의 사정을 알고 있을까요? 무슨 놈은 끓이 죽을 죄를 서로가 졌는 건 뭐지만 100몇십 개 고소해서 다 있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세액살 짠다. 자 그래서 우리 다 내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됐고 10분 나가고 누가 잘못이 잘했냐 가지고 드는데 내가 뭐 재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뭐 저도 이런 거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근데 대학은 됐다. 갈등의 세월이 오래되면서 섬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겁니다. 원주민과 이주민, 양쪽으로 나뉜 주민들. 이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들의 관계 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실타래처럼 엉킨 문제들을 풀고 다시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시 한번 섬을 찾았습니다. 양쪽의 주민들이 진정 서로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해묵은 감정을 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가장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대로 가는 게 난 좋다고. 그냥 이대로?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나는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말이 왜 이렇게 들어가시고 얘기 안 합니다. 이대로 사는 기지 뭐. 화해는 아니더라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대화가 서로 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단절된 면도 있고.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싫습니다. 사람하고 저하고 땅 문제로 소송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고소고발 100몇 건을 해버리니까 돈 벌 시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쌓이고 앙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화해가 싫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미 상할 대로 상해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겠다는 원주민들의 입장. 그렇다면 이주민의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이 마을이 참 많이 작잖아요. 얼굴을 매일 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 상태로 있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만나보고 만나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화해를 하자. 좋지, 좋은 얘기.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전제 조건을 베이스에 깔고 해야 될 얘기가 뭐냐면 우선 불법은 날 치워라. 불법은 크잖아요. 불법이 있는 한 대화는 대화의 문고리를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라. 나도 대화를 여기 있거든요. 네. 어느 누구 필요 없이 싸그리 다 쳐야 해.
불법 딱 쳐. 누구나 인정할 필요 없고 싹 쳐고 깔끔하게 맨손대 딱 털고 앉아갖고 딱 이야기해. 그러면 이야기해요. 이제는 왠가 뭐 봐도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보니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옷을 편해요. 아, 뭐 지나가는 것 같다. 뭐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편해요. 깊어진 갈등의 골은 봉합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서로에 대한 조금씩의 이해와 양보만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